갑자기 이제 조수미 선생님이랑 공연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 상상도 안 되니까요. 예술가 분들 중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생기는 것을 네,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 네, 예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음악 분야에 만약에 승리가 있다면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막 오늘은 저의 오래된 친구 권태균 박사를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는 존댓말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카이스트 음악 오디오 컴퓨팅 연구실에서 음악 연구를 하고 있는 음악 연구, 음악 관련 연구, 기술 연구 네, 하고 있는 박사 과정 아니지 포다 권태균입니다. 아, 박사 과정이 입에 붙었군요, 아직도. 카이스트, 거기 문화 모시기 대학, 기술대학원. 네,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음악 관련 기술을 연구를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황이 궁금했어요. 근데 근황을 네, 겐톡으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물어보는 김에 방송도 하나 네, 뽑자 해서 어, 요청을 하게 됐는데, 대단하시네요. 네, 졸업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24년 2월에 한 거죠. 네, 디펜스는 작년에 하고, 네, 올해 초에 졸업했죠. 그러면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나요? 월급은 많이 안 올랐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펀딩 같은 거 쓰는데 펀딩이 되면은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네, 음, 를 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막 아직은 거의 학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권 박사가 되셨는데. 뭐 글쎄요.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다 그냥 똑같은 일들. 특히 저는 포닥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는 일이 비슷하고 음, 다른 일을 해야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감이 더 강해졌다 정도 빼고는 당분간은 학생의 그 뭐냐 약간 책임 없는 쾌락을 계속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응? 약간 이제 제 뭐랄까 삶의 유지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제 삶의 유지를 해주시고 있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커리어도 찾고 네, 아니 뭐 창업을 할지 뭐 그런 것도 계속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를 지속할지 아니면 산업계로 옮길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 네, 특히 산업계로 옮겨도 연구를 계속해도 이제 그 후 트랙을 갈지 아니면 뭐 연구원을 할지 아니면 뭐 또 산업계로 간다면 회사를 갈지 회사를 만들지 뭐 음, 외국어로 갈지 뭐 그런 고민들이 많죠. 음, 자유도가 참 높네요. 네. 근데 사실 없어요. 국내에 선택지가 사실 별로 없고요. 음, 이제 산업 자체가 국내에 많지 않아가지고 국내에 있으면 창업, 국외로 가면 취업 뭐 그렇게 되죠. 음. 박사 연구가 뭐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박사 때 사실 한 건 조금 다양한데 연구는 되게 단순하게 피아노 체보 모델이라고 피아노를 사람이 들으면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인지 사람은 너무 잘 아는데 이제 기계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미디 쉽게 말해서 미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어느 음인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뭐 언제 쳤는지 얼마나 길게 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보를 하고 그거를 당연히 잘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저는 특히 실시간으로 이제 듣자마자 바로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체보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걸 주제로 졸업했습니다. 최고? 체보 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래요. 채보? 보. 네. 아,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사보라고 더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듣고 쓰는 거, 듣고 악보로 쓰는 거랑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럼 이 네. 기술을 살려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걸로도 하고 또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피아니스트처럼 전 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피아니스트처럼 연주하는 거, 혹은 이제 악보를 이해하는 거. 이제 악보는 그냥 음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감정인지, 어떤 게 멜로디인지, 뭐, 듣고 이 곡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뭐 그런 걸 알아내는 언더스탠딩에 관한 연구들도 조금씩 발을 걸쳤었고요. 또, 모션 관련한 연구도 발을 걸쳐가지고, 피아니스트를 연주하면 되게 아티스틱하잖아요. 네, 어떻게 손을 잘 움직여야 이제 좋은 연주가 나오는가, 뭐 그런 거에 관한 연구도 좀 진행했었고, 좀 더 작게는 뭐 게임 음악 아니면은 뭐 음악 표절 그런 데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음. 아, 그때, 아, 맞아요. 그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에 막 센서를 붙여서 그 네네. 데이터 그, 수집하고. 예, 그때, 맞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아, 그게, 근데 메인 프로젝트는 맨 처음에 말했던 피아노 소리를 채보하는 그게, 제보하는 것. 네, 그게 제 개인 주제고, 네, 랩에서 다른 것들 프로젝트 리딩을 했었죠. 음, 그렇군요. 몰랐어. 음, 네.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람이랑 흔히들 AI라고 말하는 기계랑 이제 같이 연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연주를 한다면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지,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게, 박사 주제는 비록 다 담기진 못했지만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런 것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카이스트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랜드 피아노 하나만 놓여져 있고 사람은 없는데 네. 이제 저절로 막 건반이 쳐지는 그 프로젝트.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피아노가 눌리는 거는 이제 피아노 개발사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저희는 이걸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사람처럼 좀 예쁘게 칠 수 있나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뒤에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해야 악보만 보고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어, 거기에 표현 같은 걸 더 넣어서 뭐 색이라든지 심려림, 뭐 빠르기 같은 것들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가끔 그렇게 공연을 올렸죠. 예, 공연 안 그래도 요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올해도 지금 한 3개 이상은 더 예정돼 있고, 와. 그렇습니다. 어,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약간 의무처럼 하게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에서 돈을 받고 학교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보여주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홍보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좋은 기회지만 부담되는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음. 혹시 뭐 비하인드 씬 스토리가 있었나요? 거기 갑자기 뭐 버그가 생겼다던가. 그런 건 맨날 있고요. 그건 이게 사실은 이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공연을 올리는 소프트웨어들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 넘기는 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은 악보 자동으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페달 밟으면 넘어가는, 아이패드로 악보 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버그가 생기면은 이제 공연 중에 악보가 안 넘어가거나 하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저희도 똑같은 건데 이제 100번 잘 돼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건데, 물론 저희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생겨요. 항상 생기고, 그걸 이제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잘 할 때도 있고, 이제 같이 하신 아티스트 분이 대처를 잘 할 때도 있고, 한 3번 공연하면 한 번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저희 잘못은 아닌데, 이게 피아노가 아무래도, 피아노 자체도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강연이 끝나고 이제 저희 공연을 하는데, 강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얘가 혼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심지어 저희가 만든 곡도 아니고 무슨 처음 보는 곡이 거기 그 피아노 안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얘가 이상한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끄고, 네, 그런,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막 이게
케이블 기술자가 되는데 막 음향기기 막 컴퓨터, 피아노 막 그런 거 다 연결해야 되고 또 이제 공연하다 보면은 케이블 길이가 막 몇십 미터씩 돼요. 음. 그러면은 무슨 케이블 써야 되고 뭐 장기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막 전압 같은 거 안 맞으면은 문제 생기고. 음. 네,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이제 공연 기술자가 돼가죠. 음. 네, 음악을 정말 좋아하셔서 음악 쪽 연구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음악을 순수하게 즐기고 음악을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느끼는 즐거움도 있을 텐데, 음, 거, 네. 그 지금 하는 음악 기술 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껴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 어, 제가 뭐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리학과 학부를 나왔는데 물리학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음향학 기초도 다 물리학자 헬름홀츠가 처음에 어 헬름홀츠가 사실 의사였는데 이제 어떤 특정 음을 불, 이 음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요즘 데시벨이라는 걸 아마 잘 아셔가지고 그 소리가 두 배 커지면은 물리적으로 두 배 커진다고 사람이 두 배 크게 듣는 게 아니라 뭐 열 배 커져야 사람은 두 배 크게 듣고 예, 두 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곱으로 비례해서 듣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헬름홀츠가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해가 살짝 길어졌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 사실은 음악이 되게 체계화가 안 그러니까 체계화는 돼 있지만 이제 정량화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술이다 보니까. 근데 또 보면 굉장히 규칙이 많은 학문, 아니, 많은 예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사람 딱 들었을 때 이 음악 좋다, 이 음악 안 좋다가 되게 물론 컬처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갈리지만 되게 규칙이 많은 많은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꼭 이걸 생성하는 쪽이 아니더라도 아까 체보처럼 이렇게 답이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사람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새로 발견해내고 뭐 거기에 규칙들을 발견해내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음악적인 거랑 또 독립적으로 재밌고 네, 음, 음악이랑 엮여서 생각하자면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피아노 연주 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되나 아니면 어떤 요소가 이제 좋은 연주를 만들 때 이런 걸 고려하면은 잘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재밌죠. 네. 그리고 음, 뭐 부가적으로 그냥 아티스트 분들 많이 만나고 이런 분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습니다.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나요? 그러면 일하면서? 그쵸. 이게 뭐 그런 걸 꿈으로 가질 때도 있고 뭐 조성진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 만나서 언젠가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 때도 있고 뭐 최나경 선생님이라고 플루티스트 굉장히 유명하시고 엄청난 플루티스트 분이 계신데 최근에 대전예당에서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일반 그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조수미 선생님도 그렇고요. 네. 아, 조수민 사실은 그 급이 선생님,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조수민 선생, 조수민, 나는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조수민님과도 같이 공연을 올렸었다 그랬나요? 네네네. 그 조승익 교수님이 또 카이스트 교수로 명예교수가 되셔가지고 아, 맞다. 저희랑 그 약간 주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 다음 달에도 한 번 공연이 예정돼 있고. 음, 네.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제 갑자기 이제 조수미 선생님이랑 공연을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음악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 상상도 안 되니까요. 근데 다행히 되게 많이들 진짜 용납을 해주시죠. 네. 음. 그러면은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근데 반주를 주로 그렇게 할 때는 많이 하고, 어, 이제 선생님이 또 가곡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박자가 근데 피아니스트가 맞춰가지고 엄청 잘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이미테이션 하려고 어, 이제 선생님이 뭐를 부르면 어떤 지점에 되면 그걸 들어서 얘가 적당한 타이밍에 반주를 맞춰서 시작한다든가 맞춰서 중간에 템포를 계속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죠. 아, 그럼 이게 진짜 프리 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진짜 리얼타임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네, 리얼타임, 네네네. 엄청. 그런 거를, 이제 물론 엄청난 리얼타임, 이제 막 극단적인 피아니스트 같은 리얼타임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 주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표현을 계속 바꾸시거든요. 공연할 때마다. 음. 그럼 거기 맞춰서 사실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 프로그래밍은 아직 안 됐고, 이제 그래도 어느 규격 내에서 이제 틀리지만 말아라. 이상한 타이밍이 나오지만 말아라. 약간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음. 이게 굉장히 민감해서 사람이 굉장히 잘해요, 음악을. 이게 막 막 좀 심한 경우에는 10ms 이내에서도 막 좋다 나쁘다가 갈리고 타이밍이 맞다 안 맞다가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뭐 드럼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피아노 같은 경우도 한 20mm, 30mm씩 얘가 좀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하면은 일반 대중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컴퓨터도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컴퓨터 실행 시간 막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다 리얼타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어렵죠. 근데 뭐 이게 언젠가는 진짜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예술가 분들 중에는 네네, 생성형 딥러닝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생기는 것을 네네,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예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반응도 혹시 봤나요? 아니면 좀 대개는 호의적으로 네. 다가오나요? 사실은 주변에 있으신 분들 이미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서 저도 이제 막 어, 좋은 통계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음, 생각보다 일단 음악에 관해서는 뭐 오히려 자동 작곡 같은 건 이제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근데 자동 연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을 따라오는 것까지 한참 남은 것 같긴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실 완벽하게 치는 연주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안 치면 되잖아요. 녹음하고 이제 그 따집기 해서 이제 좋은 부분만 붙이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뭐 AI가 아니더라도 예전 기술로도 그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항상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라이브로 여전히 녹음 레코딩 음반을 내더라도 라이브로 연주를 해가지고 내고 그런 그리고 실제로 대중들도 라이브를 좋아하고 그래서 AI가 어떻게 음악을 대체할까는 좀 특히 저는 연주 쪽을 생각하니까 연주를 대체할까는 직관적인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인공지능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인공지능 아이돌 팬이 돼서 뭐 인공지능 피아니스트 팬이 돼가지고 따라다닐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더 갈 길이 있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물론 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주 모델 같은 경우도 진짜 잘 되면은 사실은 반주자들 쓰는 것들 독주자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제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요. 아니면은 뭐 페이지 악보 넘겨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대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위협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그렇고 대신에 최대한 그런 방향을 굳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굳이 뭐 애초에 그렇게 대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미래일 것 같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 음, 실제로 독주자가 대체될 거라는 생각은 독주자분들은 거의 안 해요. 애초에 그게 됐으면 진작에 다른 뭐
손으로 찍은 뭐 미디들 완벽하게 연주하는 연주들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듣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람 연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 연주를 구현하기 위해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죠? 뭐 저는 과학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혼자 연주하는 게 돼야 사실은 합주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그 합주 나중에 같이 연주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독주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주하는 상황이 당연히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상황을부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주 연구를 많이 했던 거고요. 음,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제 연구 주제 소개하는 시간이었나요? 아니, 전 항상 좀 제대로 들어보고 네. 싶었고, 한 번쯤은. 음, 음. 그리고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저희는 이제 그랜트를 쓸 때 이 연구가 어떻게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할 것이다라는 네네. objective를 가지고 이제 연구비를 따는데 네. 이렇게 음,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거기서 음, 구현하려 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들어보면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생소하고 신기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컨텐츠라는 게 점점 특히 21세기 와가지고는 더 중요해졌잖아요. 음, 이게 TV 컨텐츠라는 거는 원래도 많았지만 요즘 유튜브도 있고 컨텐츠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런 걸 사실 생성하는데 기술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가요. 이미 옛날부터 그랬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음, 어, 그게 산업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술하는,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술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가면 굉장히 시리어스한 학문으로, 기술로도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챗 GPT나 뭐, 그쪽으로 저희가 커리어를 가져가는 경우, 챗 GPT 만든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어, 음성 인식하거나, 아니면, 뭐, 추천, 이런 사람,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뭐, 뭘 먹고 싶은데 이제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그런 추천 같은 것도 음악에서 추천이라거나 뭐 컨텐츠 추천이라거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똑같이 공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기술대학원도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워낙 문화적인 요소들 고려하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휴먼 인터랙션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보니까 따로 대학원이 생기게 된 거죠. 음. 연구 주제 말고 네.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또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 만나면 네. 되게 사적인 얘기를 네. 주로 했었어가지고 그게 그쵸. 그리고 만나면 방송에 뭐 5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무슨 5년에 한 번이에요 또 거의 1년에 한 번은 보지 않았나요? 한국에 1년에 한 번 오시나요? 한국에 1년에 한 번 갔죠. 그리고 저희가 학회에 그 유립스 학회에 만났던 그게, 게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 그게 5년 전이군요. 2018년, 2018년. 네. 잠시만. 네. 19년인가? 20, 네. 18년일 거예요. 네. 8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네, 맞아요. 거의 1년에 한 번 생사를 하긴 하는 정도의 네, 네. 현대인들은 바쁘니까요. 현대인이 네. 바쁘다기보다 그냥 이 관계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죠. 네. 아, 뭘 잘못이에요. 저도 그냥 대충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네. 좋습니다. 뭔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반대 근황도 궁금하긴 한데 그 근황은 뭐 엄청 많이 들을 테니까 독자들이 뭐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실 예술도 하시고 철학도 하시고 하는 입장에서 뭐 음악도 많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지원금 따기 위해서 열심히 네, 쓰고 있는데, 그냥 그 지점에 약간 픽세이티드 돼 있어요. 저거 음, 약간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거였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이해가 되는 게 어떻게든 이제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이라는 것을 문화에 적용을 시켜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냥 그 지점이 네. 되게 신기해요. 저희도 그런테 쓸 때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데, 음, 연구요. 근데, 그런 사회적 기여들을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많이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잘 쓰진 않는데, 그, 어, 음악의 뭐랄까요, 민주화라고 많이 하는데, 대중화? 음, 좀 더, 음악을 교육받고 하는 지식들이 사실은 지식이 정량화돼서 글로 남겨지고 시스템으로 배울 수 있게 되면은 사실은 저비용으로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교육 쪽에서는. 그리고 이 예술적 가치인지 산업적 가치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 공연이라는 게 사실 바뀌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심지어 뭐 케이팝이나 뭐 요즘 아이돌 공연하는 것만 봐도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사실 이미 많은 기술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 쪽으로도 영향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주로 사람을 몇 명 살린다 보다는 이제 돈을 얼마 번다. 예, 그 음, 사회적 가치가 파급력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적 가치로 보면은 뭐 이게 아주 작지는 않아요. 예, 다행히 음악들을 소비하는 시장이 그래도 몇십 조 정도는 되거든요. 음원 시장 막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좀 더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가치들을 추산해 보면은 아주 작진 않아서 다행히 뭐 산업적인 기회도 있고 또 지금 시장이 아시다시피 많이 그런 딥러닝 기술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그랜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음, 근데 저희도 근데 그 제일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쓸 때마다 이제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서 이제 가끔 클리니컬한 데에 연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뭐 연습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진짜로 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는 그리고 클리니컬한 거 그러니까 뭐 중증 환자들 그런 분들한테 음악은 사실 진짜 하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에서. 음, 그래도 어 또 근데 굉장히 강력한 게 음악 연주하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영향이 있거든요. 모두한테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납이 얼마나 유해한지 예전에 몰랐었는데 그래서 납을 사용하는 그 비율과 이제 어느 한 나라에서의 뭐 자살률 뭐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고 뭐 그런 통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음,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런 단순한 어 이제 그걸 먹는다고 무조건 죽진 않지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악도 많이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으로 소비되면은 사회적으로 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장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납과 우울증의 네. mere 네. correlation을 가지고 거기서 우울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어떤 그 정확히 커잘리티 기억이 안 뭔가 나서. 맥락이 있었겠지 더 그것보다 그렇겠죠? 그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우울증이었는지 자살률이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기형아 출산율이었는지. 네. 네. 출산율은 뭐 네. 근데 네.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네.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그 아까 또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해요?
물어봤을 때 또 든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열이 우열이 없다. 특히나 저는 시각 예술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말 어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나 대가라고 불리는 뭐 모네의 수련을 보나 정말 그 감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예술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는 사실 음악은 제가 음, 그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어떤 즐거움 혹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음악의 종류들은 되게 많진 않아요. 좁아요. 음, 근데 음, 저는 이건 제 수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련이 되면은 새소리를 듣고도 뭔가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희열 같은 걸 음악적인,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음. 저도, 근데 이게 이게 완전한 상대주의, 완전한 절대주의 사이에 보통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저도 그 중간에 있고요. 근데, 음, 음악에서도 사실은 이게 막 어떤 특정 연주자들이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팬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정말 그게 순수한 청각적인 경험 때문인지라고 하면 문화적인 게 아마 더 클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정말 그 계량화되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진짜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네이처하게 이 음악을 좋아할 만한 특징을 이 연주자가 연주하기 때문에 좋은 연주자인 건지 아니면 그게 꼭 문화적인 게 뭐 무슨 상을 탄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대적으로도 변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1920년대 연주 스타일이랑 지금 연주 스타일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 옛날처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현대에서는 음, 이런 식으로 그런 트렌드 변화도 있거든요, 음악에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좋은 연주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컨텍스트에서 이제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 네,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음, 더 절대적인 음악으로 간다면은 그건 정말 저도 예술적인 경험이고 그거는 제가 막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공연 같은 거 느끼면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느끼지만 이게 왜 그럴까?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요소가 이런 엄청 좋은 연주와 좋지 않은 공연을 가르는 걸까라고 하면 저도 답을 못 하겠어요. 음, 정말 되게 우연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랑도 많이 관련돼 있고 맞아. 네, 개인적 경험이 감상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최근에 새롭게 경험을 한 게 제가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화날 때 듣는 음악을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네, 원래 좀 메탈이라든지 네. 펑크라든지 그런 걸 안 듣는단, 원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나는 감정을 해소를 하는데 그런 걸 듣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천을 받았는데 뮤즈? 뮤즈 음악이랑 네네. 사이키델릭 펑크 모시기 그러니까 캠트레일스라는 또 영국 밴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네. 노래도 그냥 와 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되게 반복적인데 엄청 막 감정을 음, 해소하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는데 음, 거기서 제가 진짜 되게 즐기고 왔어요. 그 공연을. 그리고 뮤즈의 초기 앨범들이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초기 앨범들의 그 분노가 이렇게 꽁꽁 담겨 있는데 그 앨범들도 되게 즐겁게 들었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개인적인 경험이 확실히 스펙트럼을 넓혀주는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정의 동기화가 음악에 되게
근본적인, 네, 감정과 리듬의 동기화 되게 근본적인 역할이죠. 음.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최근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음, 새로운 음악을 탐험해보는. 저는 사실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되게 평탄한데, 근데 음악은 반대로 평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음악은 꼭 막 보면은 막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사실 음악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약간 인생의 음악, 특히 클래식 같은 그런 되게 막 베토벤 막 귀 정도는 안 들려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담은 거를 일반인이 그렇게 자주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 그거를, 그게 제 인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제가 막,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도 당하고, 아니면은 뭐 실패도 경험하고, 아니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듣는 네. 음악이 평소에 평화로운 시기에 듣는 있죠. 음악이랑 같다고요,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아프고 좀 우울할 때 약간 그런 분위기를 타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되게 머릿속에 약간 그런 감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곡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화를 아까 화의 예시를 들으셨는데 막 그런 어 약간 폭력적인 음악이라 그럴까 제 기준에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들은 막 언제 작곡된 거냐면 막 스탈린 시대에 막 그럴 때 작곡된 것들 막 그건 막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들으면 부작용이 와요. 약간 난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어, 네. 부작용? 그 정도의 화를 일단은 좋은 교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느낄 일이 많이 없고, 가끔 저는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날씨에 맞춰가지고 뭐 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날씨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트는 거 정도만 하는데, 사실 제가 그 MBTI를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MBTI에서 조금 T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사실은 잘 안 느끼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잘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데, 이제 막 되게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한순간 한순간 굉장히 막 변화무쌍하게 뭐가 바뀌거든요, 내용들이. 근데 그걸 되게 잘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음, 막 직접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그런 이 부분은 막 어떤 되게 구체적인 막 개인적인 경험들을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느끼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어, 네. 음. 그러면 음악을 감상하실 때 음. 좀 재미를 느끼는 네, 편인가요? 그 감정이란, 재미를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확실히 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좀 복잡하고요. 음, 여러 가지 선율이 같이 막 엮여서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살짝 복잡하고 또 리듬감이 되게 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탈이나 락 같은 거에 가까울 정도로 좀 리듬감 강하고 그리고 저는 그 신기한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피아노를 쳐도 사실 신기한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막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들끼리 막 치고 그럼 되게 신기한 소리가 나고 음, 그러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극들 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 그리고 또 긴장감,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음악에서 연주의 긴장감, 그 청중의 관심을 끌고 그걸 잘 이어나가고 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가. 네, 음, 그걸 주로 잘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음. 다르네요, 확실히. 네. 근데 뭐, 네. 이게 워낙 음악이라는 게 다양해서 음악이라는 거 항상 다룰 때마다 저는 좀, 어, 재밌는 게 다 뭐 음악 한다, 뭐 음악 듣는다 그러면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막 그 장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닮은 점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귀로 듣고 있다만 같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듣느냐, 뭐 무슨 감정을 느끼냐, 뭐 어떤 식으로 느끼냐, 뭐 연주를 하냐,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음, 사실은 음악이란 단어가 굉장히 뭐 문학도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냥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10대 소설들, 웹소설들도 문학이고 굉장히 다양한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그래서 태경, 사실 다른 제가 음악 전공을 한다 그래도 그냥 일상적인 단어에서 음악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음, 그냥 저는 음악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뿐이지. 음, 네. 음. 음악 분야에 만약에 승리가 있다면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막 이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치유가 된다. 뭐 그런 게 만약에 생기면은 이제 그게 아마 음악 연구의 최대의 업적 아닐까. 음. 그런 농담을 합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네. 저는 그 그냥 듣고서 그냥 좋았던 음악, 클래식 음악은 네. 드뷔시의 달빛이랑 음, 라벨의 물의 유희 이런 네. 인상주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음악은 듣고서 너무 좋았고 이건 뭔가 음, 보편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모두가 이걸 듣고 네.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어때요? 하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확실히 근데 말씀하시는 곡들처럼 이제 처음에 좋으려면은 멜로디가 일단은 귀에 들려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멜로디가 귀에 안 들리는 곡들도 있어요. 이제 너무 아까 드뷔시나 라벨 예시하셨는데 이분들도 사실 한 현대음악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대체 내가 뭘 듣고 있는 거고 대체 이 사람 모델은 뭘 연주하고 있는 거고 하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리랑 그 두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하게 주제가 나오고 화음도 되게 편하고 그렇죠. 음, 근데 또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해서. 음, 네. 너무 익숙해졌달까? 네. 음. 저 옛날에 여행 다니다가 프랑스에 어디였지? 아무튼 어딜 갔는데 분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햇살도 막 초여름에 되게 쨍한 햇살에 분수가 막 이렇게 음, 물방울이 막 떨어지고 그때 이제 물의 유리를 같이 들었죠. 그걸 보면서 음, 그때 그 매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음, 그런 뭔가 시각적으로 이거가랑 매치가 될 것 같아 했을 때 그걸 딱 들으면은 되게 그때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고등적인 작용이라서, 음, 인터랙션이라서 아시겠지만, 그런, 이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 시각적인 것과 사실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음, 그 여행을 갔다 온 그 컨텍스트도 있고, 음, 그런 거를 이제 잘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음, 네, 그걸 찾게 되면은 이제 뭔가 잘 맞는다는 그 쾌감, 네. 쾌감과 그 상황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느낌.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그런 거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음. 음악 얘기 말고 혹시 이 팟캐스트 좀 네. 들어보셨나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대화를 들어보세요.